반갑습니다. 2000 대표 시절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제가 첫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죄로 오늘 저더러 무슨 기자방연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아는 얘기라 잘 아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기적같은 행성 지구입니다.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만들어져서 50억 년 전에 초신성의 대폭발이 있었고 46억 년 전에 태양계와 함께 부스러기 별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전체의 99.84%입니다. 태양이 나머지 0.16%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목동 토성이 제일 크지요. 앞에 있는 거는 고체 행성이고 뒤로 가면 기체 행성입니다. 그 세 번째 행성이 우리인데 이게 참으로 기적같은 행성입니다. 아직까지 우주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목성의 두 번째로 큰 위성 유로파에 혹시라도 생명이 살지 모른다고 해서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2030년에 유로파에 도착하면 혹시라도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살고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기적같이 생명이 발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인데 38억 년 전까지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암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체가 5억 년 전부터 폭발하기 시작해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포유류의 시대가 왔고 그 포유류의 마지막 끝에 우리 인류가 나무 끝에 매달려 있다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3억 년 전에 석탄과 2억 5천만 년 전에 석유를 한꺼번에 쓰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왼편에 있는 게 독일 한 사회단체에서 만든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계가 1.5도씨까지 상승하는데 4년 4개월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 본청 앞에다가 기후시계를 갖다 놨습니다. 4년 4개월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2023년에 1.45도 올랐고 작년에 이미 1.5도를 돌파했습니다. 파리에서 2018년에 기후협약을 맺을 때 1.5도씨를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뻥이었습니다. 2도씨를 사실상 목표치로 하려고 했는데 2도를 목표로 해놨다가 그걸 넘는 순간 끝장이 날까봐 1.5도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상 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2도씨를 넘는 순간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뻥이 아닙니다. IPCC는 실제로 경고합니다. 3도씨를 넘는 순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 체계가 붕괴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가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대기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지구 전체로 보면 570억 톤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7억 2,700만 톤이 피크였습니다. 2018년도에 줄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줄이는 속도와 실제로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속도 중에 어느 게 더 빠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 가면 매우 비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가 숙제죠. 그래서 세계가 다 이 기후위기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탄소국경 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쿼터제, 탄소중립산업법 등등 유럽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소위 IRA법도 만들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온갖 관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3년을 까먹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조금 큰 얘기하고 다시 작게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도씨를 넘어서는 순간 세계 경제가 3도씨를 넘어가는 순간 세계 문명이 바뀌는 건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실제로 문명이 탄생한 것은 10,000년 전 일입니다. 농업혁명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명이 산업혁명과 같이 왔습니다. 그 산업혁명의 기반이 석탄과 석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석탄과 석유 기반의 산업문명 체계를 소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문명의 전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각각의 문명 시기에 그 문명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농업 문명 때는 중국, 이집트, 지금의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주도했었죠. 산업혁명은 영국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2050년까지는 새로운 문명 체계가 열릴 겁니다. 근데 누가 주도할 거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을 거냐?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산업혁명의 다음 혁명을 거친 새로운 문명은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기에 따라서. 이 얘기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까? 못하지. 못할 겁니다. 당연하지. 민주당은 할 수 있을까? 네.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일에 뭐랄까 핵심으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강의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문명도 타잔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산업에 기반해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 소위 녹색 문명으로 가는 새로운 산업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중국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소위 수적으로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만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변화하는 학습 속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문명을 전 세계사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문명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 제로 주택 같은 곳에서 살고 전기차 타고 발전은 햇볕 발전이나 그린수소 발전소에서 발전하고 유기농 식단에서 밥 먹고 비행기도 안 타는 게 아니라 전기 비행기나 수소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도 저렇게 하고 잠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기반을 실제로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문명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먼저 만들고 현실화할 거냐, 이게 숙제입니다. 각 동네에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체정령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3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오직 원전 한다고. 보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목표는 21%로 줄여놓고 현재 10%도 채 안 되게 해놨습니다. 대신 원전을 잔뜩 늘려놨죠. 산업에서도 비중을 오히려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더 나쁜 일은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조금만 줄이고 자기가 관계없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저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을 저렇게 참 무책임하게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숙제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아까 윤석열 정부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만 태양광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하나큐셀 진천공장, 음성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저기서 일했던 노동자가 1,800명이 실직했습니다. 시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때문에 내년부터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산업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제입니다. 당장 닥쳐 있는 것은 2035년도에 NDC 목표, NDC 3.0 목표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원래는 2025년 2월까지 세워서 유엔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걸 세울 능력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잽싸게 계획을 세워서 캅 30회의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있습니다. 2025년 11월. 그러니까 늦어도 10월까지는 새로운 정부가 NDC 3.0 계획을 세워서 유엔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에 소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 역시 2026년 2월까지 헌법 불합치 판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새로운 정부가 하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사회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다음 정부의 숙제입니다. 에너지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계획은 상징적으로 석탄도 줄이고 원전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탈원전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괜히 오해를 좀 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에너지로 삼고 그러면서 그린스도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소위 에너지 믹스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전력망도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써서 혹자는 그거를 저 호남 등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해주는 고속도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의 고속도로가 아니고 과거에는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했던 체계라면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을 짠다는 의미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 왔더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로 수출하겠다고 해서 그거 하지마라고 했더니 청와대에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환경 텔레반이라고. 저 양이원영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혼났죠 그때. 요렇게 우리가 수출을 하니까 그것이 몸에 좀 안 좋더라도 저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니까 팀 코리아로 수출하는데 그걸 왜 막아?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새로운 팀 코리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 오른쪽처럼 이제는 석탄 발전과 석탄 발전에 따른 건설과 그런 체계가 아니라 녹색 문명에 따른 새로운 체계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조직도 바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를 묶을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다음 대선 주자가 할 얘기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때 기후 에너지부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전국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그게 국가적인 과제라면 우리는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시겠습니다만,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여러 가지 에너지 계획을 자율로 세울 수 있도록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문명 체계를 제주도처럼 실행해야 됩니다. 2035년에 제주도는 실제로 석탄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가시면 렌트 하잖아요. 그 렌트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고, 제주도에 가면 6개의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LNG 발전소를 모두 풍력과 태양광으로 바꾸고 실시간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VPP 방식으로 하고 ESS를 붙이고 등등 해서 제주도가 에너지가 독립되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망이 3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2035년까지 제주도가 실험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2040년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광주 그 외의 지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45년 정도면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이 소위 석탄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문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이 계신 구양리에서 1메가 규모의 마을 협동조합형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그걸로 버스도 공짜로 타고 점심을 공짜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배당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신안군에서도 햇빛 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안군 단위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원덕마을 주민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20년간 총 92억 원의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풍력발전도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주민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탐라해상풍력이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엄청난 배당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풍력발전을 빨리 좀 늘려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동네 얘기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상계 햇볕발전 1, 2, 3호기를 만들어서 배당을 했습니다. 5년간 거의 100% 배당을 했습니다. 1년에 25% 배당을 하고 5년 차부터는 10% 배당을 합니다. 참여 못한 사람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영동형 태양광도 우리가 개척해야 될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동형 태양광을 하는 동네와 하지 않는 동네에 소출은 20% 줄지만 소득은 4배 정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충남 홍성 돼지마을에 가면 바이오가스 발전을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만, 바람이 많은 동네, 햇볕이 많은 동네, 돼지 축산을 하는 동네, 소 축산을 하는 동네 등등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자립 구조를 짜는 것, 그게 여기 계신 우리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에너지 자립 모델을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맞게 짜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노원의 에너지 제로 주택도 하나 있습니다. 하계동에 있는데 제가 구청장한테 만든 주택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주택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대규모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냉난방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냉난방 에어컨에 소위 온돌에 할 수 있는 추결조까지를 붙여가지고 냉난방과 난방을 같이 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가스보일러 한 대 설치하는데 평균 7, 8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거를 소위 히트펌프로 바꾸면, 그것만 바꾸면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유럽이 최근에 2천만 대를 보급했고 2030년까지 6천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문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바꾸는데 국민의힘은 할 수 없으므로 오직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기후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와 관련한 산업도 키우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처럼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전 세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는 일, 그것이 우리 탄소중립위원회가 가야 될 운명적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치시면서 마무리합니다.